안녕하세요. 푹푹 찌는 무더위에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직 아니라고요? 8월에 찾아온 수미책방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꽤 유명한데 이상한 정상가족이에요. 제목이 좀 아이러니하죠? 이상한과 정상이라는 반대의 의미가 한 제목에 공존해 있는 특이한 책인데요. 가족이 정상이겠지 왜 이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자는 우리 사회의 최대 숙제인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깨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녀 아이가 있는 이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부모 가족도 있고 또 다양한 가족, 입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 무척 반가운데요. 저희가 이 같은 동료입니다. 저희 그 노병환 이 주무관님부터 소개부터 드리고요. 소개 전에 노병환 주무관님처럼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성남시 공직자가 한 2,700여 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에 근무하는 노병완이라고 합니다. 예, 주무관님 이 책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우선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체벌에 대한 부분에서 저 또한 아이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너무 정당화했던 게 아니었나 깊이 반성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절대로 체벌은 못한다. 그것이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이런 말을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이 책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럼 혹시 기억에 남았던 구절 계세요? 네, 제가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28페이지. 예, 어디 볼까요? 상황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강한 것이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체벌은 엄연히 별개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고 폭력인데도 아이의 관점이 아닌 성인, 부모의 관점에서 지속된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이유로 또는 타인의 행동 교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없는데 오직 아이들만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것이 용인되는 유일한 집단이다. 이 구절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커왔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이라는 단어와 매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전적으로 매를 든 사람의 논리일 뿐이고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체벌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꼭 이 책을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예, 저는 우선 제 고민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아동학대도 하루에 50명 정도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요. 근데 그게 잘 줄지가 않는 게 아동학대의 80% 정도는 가족 내에서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197쪽에 보시면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는 유사 가족주의적 성향과 내 집단, 그러니까 아싸 인싸 이런 거죠. 아싸, 인싸 이런 건데 인싸 편향을 강력하게 만든다. 이는 같은 집단 소속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신뢰, 결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생겨도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하고 차이여서 전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을 필 때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유행하는 아싸 인싸 표현을 하면, 인싸는 모든 걸 해도 괜찮아, 내 편이어서. 근데 아싸는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왕따라든가 이런 일이 많아지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나 학교나 혹은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 등등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사실은 저희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 가족주의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보통 가족주의 하면 또 4인 가족을 보통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지배적이 돼서, 성남만 해도 2인 가구가 한 이미 반 정도가, 가구의 반 정도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즐기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것도 또한 다양해지잖아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그것도 일종의 가족일 수 있고, 그럼 1인 가구가 다른 1인 가구와 이렇게 연결을 맺는 것도 새로운 유사 가족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좀 폭넓은 좀 포용?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배타적 가족주의에서 비롯된 차별과 혐오가 굉장히 강해진 결과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50명의 아동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벌어지고 있고요. 하루에 1명이 해외 입양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1명 정도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집니다. 유기가 돼요. 그런 데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그것이 한부모의 아이든 어떤 아이든 간에 우리의 아이는 모두 동등하게 껴안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가족주의라는 틀을 깨고 우리가 좀 넓게 아이들을 위해서 포용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대 가학이 부디 근절되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 저의 역할을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준 이상한 정상가족,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노병환 주무관님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자신의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 삶 속에 한 템포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온도가 있다는 건데요. 냉정한 말, 뭐 차가운 말,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서 언어의 온도 제목부터 마음에 쏙 듭니다. 8월의 수미 책방은 이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뒤에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